네, 기출, 분출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가세요. 네, 챕터 세 번째, 매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신문입니다. 매매 일방 이약 있죠? 자, 거기 이 약은 단독행입니까? 계약입니까? 이때 일방이 무슨 뜻이에요? 일방 뜻이. 그 한쪽인데 그 완결권을 한쪽이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방,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미리 예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약은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약은 뭐예요?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다? 계약. 다만 예약하는데 예약 완결권을, 무슨 권을? 예약 완결권을 네, 한쪽만 갖는 경우, 양쪽이 갖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한쪽만 갖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쌍방이 완결권을 가지면 무슨 이야기라 하고, 제목이 무슨 이야기고, 쌍방 이야기고, 완결권을 누가 가지면 한쪽만 갖는다면 무슨 이야기다? 일방 이야기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방자 들어갔으니까 또 단독행위 아닐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을 뭐 하는 것은, 행사하는 것은 이건 단독행위죠. 일방 예약은 뭐지만, 계약이지만, 완결권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 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동의 맡을 필요가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행사하게 되면 이제 보통은 완결권을 누가 가질까? 매돈이 가질까? 을이 가질까? 상식적으로 보통은. 아니, 을이 계약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이 갖춰줘야지 사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결권은 보통 누가 갖는 게 아니고, 매돈이 갖지 않고 보통 누가 가져요? 매수인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완결권을 뭐 하게 되면, 행사했을 때 이 갑이 여기 대해서 여기다 이 사람이 뭘 해야지? 승낙해야지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 승낙 관계없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질문, 완결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이 지문이 맞는 건지, 이에 대해서 승낙 의사 표시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건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앞에 게 맞겠죠? 뭐 관계없이? 이런 거 관계없이, 그죠? 바로 뭐 한다? 성립하고 효력이 생기겠죠. 이걸 조문에서 확인하라 그런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뭐가 생긴다? 그냥 조문 자체를 그대로 시험 지문에 냈다 이야기예요. 표시한 때 동의 관계 없이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다? 청구권이 아니고 무슨 권이라는 것이에요? 청구권이 아니고 무슨 권? 네? 무슨 권? 형성권이라는 얘기죠? 무슨 권? 형성권. 그러면 형성권은 아까 뭐의 대상이 아니고, 응?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 무슨 기간? 3종 세트 완결권이 있었고, 아까 원 그려가지고 뭐예요? 원 그려가지고 뭐 했었어요? 4번에 해제권하고 3번에 무슨 권? 해제권. 3번에 취소권이고 4번에 무슨 권? 해제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형성권으로서 뭐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 밑에서 표시해놓고 설명 드려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목적물 측량 비용은 쌍방 균분할까? 매수인이 부담할까?
측량하자는 거예요. 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해보자.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측량 비용은 뭐예요? 쌍방이 부담한다. 무슨 부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비용. 아니, 등기 여러 가지 등기 비용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통 관행상 누가 부담해요? 네, 매수인이 부담하고 있고요. 세 번째, 네, 그 다음 뭐 있어요? 담보권 말소 비용. 매도인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무효 등기야. 무슨 등기? 그럼 담보권 말소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지 누가 부담할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부담할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관련된 조문이 밑에 있네. 566조.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매매 목적물 평가 또는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 있죠.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양쪽이 균분해서 뭐한다? 부담한다. 그래서 측량 비용과 계약서 작성 비용은 매매 계약 비용에 속하니까 뭐한다? 양쪽이 반반씩 부담하고, 그 다음에 등기 비용은 이행에 관한 비용으로 보통 누가 부담하고? 반반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담보권 말소 비용은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파는 매도인이 지어줄 의무가 있지 않을까. 자, 3번 갑니다. 매매계약은 요물계약, 낙성계약. 안에 뭐가 있어서요? 약정으로 끝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고, 약정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뭔가 물건 인도 등 뭔가 지급이 돼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약이 무슨 계약? 요물계약. 그래서 요물계약의 물건 인도는 성립에 관한 것이지 효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물건 인도가 특별 성립 요건에 들어가 있어요.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니고 뭐다? 특별 성립. 특별 효력에는 대리권 존재, 조건 성취, 기한 도래, 허가 신청 거기 들어가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의 대표가 바로 요거 뭐라? 요물계약에서 물건보다 인도는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효력이 아니고 뭐다? 성립. 총칙에서 성립과 효력이 구별돼야 됩니다. 자, 조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에 있으니까 전형 계약, 약정 있으니까 낙성. 효력이 생기면 4번 됨으로써 갑의채권은 의뢰채무, 의뢰채권은 갑의채무, 무무, 쌍무. 무가 이행되는 게 출출이죠. 그게 뭐다? 유상. 4번 갑니다. 담보책임, 면책, 특약. 자, 담보책임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왜 임의규정? 또 까먹었다. 2차 헤매. 무슨 법에서는? 아니, 채권 계약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이게 총칙 파트인지 물건 파트인지 계약 파트인지 그걸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시험이 보통 약간 섞여 나올 수 있는, 보통은 순서대로 보통 맞춰서 나와. 순서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부위별로 가서 문제 풀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풀죠. 몇 번부터 풀어. 1번 쭉 풀어. 그래, 무난히 붙으면 괜찮은데 또 무난히 뭐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날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리 풀면 저리 상관없는데, 이 힘이 약할수록 시간 안분배가 굉장히 뭐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위별로도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목차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뭐한다? 공부하는 게 훨씬 잘할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담보 책임은 2차 행위가 아니니까 무슨 규정? 쉽게 해서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계약법에서는 첫 번째가 낙성이니까 계약 성립. 네? 두 번째, 효력이 생긴다. 쌍무계약의 효력 있죠. 효력. 네? 항변권 위험 부담. 그죠? 그 다음에 계약이 유효한데 안 주는 게 해지 있죠. 그러니까 계약법 순서가 뭐예요? 처음에 계약 성립, 두 번째가 계약의 효력, 약정 성립하고 효력이 있잖아. 근데 효력 있는데 안 줬을 때 그때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지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법 순서가 첫 번째가 계약의 성립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계약의 효력이 있는데 안 주면 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야. 그러니까 뭐 전까지는 임대차 전까지는 보통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도 무슨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그러니까 조문에 있지만 매도인이 담보 책임 면책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데 해도 너무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이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는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까 면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논리에 따라서 면하지 않는다 해야지 논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584조 들어가 있죠. 담보책임 면책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합니다. 무슨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2차 행위 거기에 해당해 임대차 전이니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매도인은 전 15조 이하는 담보책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효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뭐하고?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를 한 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죠. 그래서 밑에 표시했는데 뭐라고? 담보책임 면책 특약은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지요. 무슨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강행 규정 아니고 임의 규정이니까. 다만 물건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은 뭐하고? 알고 있고 매수인은 몰랐을 때 이 면책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가 되겠죠.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5번입니다. 수량 지정 매매에서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생각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해보세요. 아니 몰랐으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돈 달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담보 책임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돈 뭐야? 내 돈 돌려달라는 게 목적이야. 그럼 보통은 악의는 손배가 들어가 안 들어가? 근데 딱 하나 다른 데가 있지. 네? 저 당권에서 이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574조 조문이 있네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을 멋있게 포장해 보세요. 여러 가지 썼었죠. 어떻게? 원 그려가지고 불능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은 두 가지가 있었다. 몽땅 불능. 무슨 불능?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 네, 전부 불능은 계약 자체는 뭐로 가고? 무효로 가는데 여기서 쓰는 용어가 뭐다? 쓰는 용어? 그래요. 제목 관리하세요. 무슨 과실? 계약할 때 무슨 과실? 체결상 뭐다? 과실 문제로 다루죠. 계약은 성립했습니까? 또 한참 생각한다. 성립했으니까 2번 되겠지. 불성립 반대는 성립 후 1, 2, 3, 4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계약 자체는 자 일부 불능일 때 그죠? 이제 쓰는 게 뭐예요? 4번. 계약 자체는 뭐로 보고?
달라는 효력 있고 다 출출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때는 뭐로 간다? 무슨 책임으로 가서? 매도인 무슨 책임 가서? 담보 책임 가셔서 자, 권리 하자로 다룰까? 물건 하자로 다룰까? 면적 부족은 뭐가 아니고, 그러니까 면적 부족할 때 여러분들 면적 부족할 때 여기 면적 부족이 아니야. 무슨 부족? 면적 부족할 때 어디 가서 놀면 안 된다. 예? 무슨 착오? 종료 부분에 뭐다? 착오로서 무슨 문제? 취소란 말. 이게 아니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가 없지. 또 어디가 아니고 전부 불능이 아니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이 아니고 몇 번 가서 4번 가서 담보 책임 들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칙에 착오도 거론됐고 원시적 불능 이거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574조 특징 질친 부분 있죠.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왜요? 계약 당시 부족을 알고 사게 되면 계약할 때 당연히 대금 조절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산 다음에 다시 또 면적 부족 가지고 왈가불가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6번 갑니다.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재산권의 2대 주주가 뭐예요? 빵, 물권, 채권 아니에요. 총칙, 재산법, 가족법, 그죠? 재산법에는 물권법, 채권법이 있으니까 재산권의 2대 주주가 뭐예요? 채권, 물권. 채권도 매매 대상이 되고 물권도 매매 대상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물권에는 뭐가 있어요? 손가락 3개 피셔가지고 점소, 지, 지전, 유질적. 그러니까 지상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조문을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혼자 막 걱정합니다. 왜 지상권이 매매되지? 혼자 혼자 그것도 자기들도 싸워. 야, 이게 돼야 안 돼? 근데 조문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재산권이지 물건이 아니란 얘기죠. 보통 우리는 물건을 매매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무슨 권? 물건이 갖고 있는 재산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이전 매수인이 돈을 다 완납했다. 과실은 매도인 것, 매수인 것. 자, 이 건물이 있었다. 자, 매매를 했다 이야기예요. 갑하고 누구하고? 자, 그러면 여기 인도 뭐예요? 기준이 인도예요. 인도. 기준이 뭐라고요? 인도요. 그럼 이쪽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요 사이에서 등기를 을한테 넘겨줬어요. 뭐 했다고? 인도하기 전에 뭐 해줬다고? 등기를 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을이 아직 대금을 안 냈어. 대금을 뭐 하지 않았어요? 등기는 하고 있는데 뭐는 하지 않고 있다? 돈을 아직 안 줬어. 자, 그러면 요 사이에서 나오는 과실은 누구 걸까요? 선택하세요. 등기를 넘겨줬어. 근데 아직 뭐 하지 않고 있다? 인도하지 않았어. 아직 돈 내지도 않았어. 과실 누구 거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기준이 뭐라고 해서 기준이. 그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갑 거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 게 아니고. 뭐하고 관계가 없다. 등기와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그 조문을 보면 그 587조에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 거다? 매도인 거예요? 매수인 거예요? 근데 시험장 가서 이제
한 50분 지나니까 정신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침침히 안 보여. 그러니까 도하고 수를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착각 틀린 임대인하고 임차인 또 그 글자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신탁자하고 무슨 자? 수탁자 이게 또 헷갈려. 양도하고 양수가 헷갈리는데 8월달까지 그런 걸 잘 정리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더 멋있게 앞으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기본에 갖고 있는 힘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꾸 벌리지 마시고 뭐 한다? 축소하세요. 지금도 키워드가 뭐라고 여기? 인도. 근데 이게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아니면 계약법에서 뭐가 아니면 이제 바꿨어. 뭐라고? 임대차 전. 임대차 들어가면 아까 뭐가 강행 규정? 2차 헤매. 그러니까 뭐가 아니니까 2차 헤매가 아니니까 이거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에다 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모를 때. 그러니까 특약으로 과실은 누구 거다? 매수인 거다 그러면 매수인 거예요. 근데 그런 문구가 없으면 누구 거다? 이 조문 따라서 누구 거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계약할 때 어차피 계약할 때 말 한번 잘하면 또 올 수도 있어 없어요? 아니 과일 살 때 혹시 살 때 그냥 뭐 밑지가 본전이니까 뭐 줄 때 과일 담을 때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혹시 더 덤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근데 말을 안 하면 그러니까 달라고 또 뭐라 하면 되는 거예요. 생생 웃으면서 뭐라고 아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계약할 때 매수인이 영리하게 뭐 한다? 인도전 과실은 누구 거다? 저한테 달라.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렇다면 뭐 어떻게 누구 거예요? 이게 무슨 규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 것은 돈을 다 안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금을 다 뭐 했으면 완납했으면 누구 거다? 매수인 거다. 그래서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는 대금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왜 이자를 지급해야 될까? 인도 받았으면 과실까지 취득하는데 돈을 다 안 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이자 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7번 에서 인도 저는 누구 거다? 매도인 것. 그 다음 8번 매매 계약이 뭐이거나 무효이거나 취소가 됐을 때 계약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밑에 적어놨죠. 뭐가 꽝이면 주된 매매 계약이 꽝이면 종된 계약도 뭐다? 꽝. 그러니까 뭐예요? 소멸해야 되겠죠. 자 9번입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뭐까지 줬다고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을 한번 읊어보세요. 자, 주된 무슨 계약을 하면서 매매 계약하면서 그죠? 계약금 걸잖아요. 그 계약금 걸 때 얼마 걸 건지 뭐예요? 서로 약정하죠. 보통은 말 안 하면 보통 중개업자가 몇 프로 주라고 그래. 10% 주라는데 아유 난 10% 아니야 20% 하겠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 응? 매도인 너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너 계약금 해지하기 힘들 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닐까? 보통 계약금이 보통 10% 아니야. 근데 거기다 몇 프로 하면 20%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야? 꼭 사고 싶다는 얘기지. 매도인 절대 뭐 하지 말아라. 너 하려면 너 돈 많이 쏘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계약금 거는 계약을 들어가죠. 계약금 거는 계약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럼 보통 약정하지요. 그럼 보통 약정하고 그날 다다다다 주죠 보통은. 근데 희한하게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지급하고 그다음 뭐다? 그럼 보통 이것이 한 날 다 이루어지죠. 보통은. 근데 떨어져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행의 착수죠. 조문상. 뭐라고요? 이행 착수가 보통 뭘까요? 네, 중도금 지급이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뭘 줬다고 했어요, 지금. 그러면 나는 착수한 적이 없지만 저쪽이 착수했지. 그럼 조문에서 일방 착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착수? 일방 착수는 나는 하지 않았어도 저쪽이 착수해도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급됐으면 그럼 이행 착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밑으로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세요. 약정 요 사이에서 뭐 할 수 없고 여기서 뭐 할 수 없고 해할 수 없지. 또 뭐 지급한 상태에서 일부 지급한 상태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반드시 언제 한다? 그래서 이 긴 스토리에다가 제목 붙인 게 요물계약.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그러면 지급 다 한 다음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행 착수 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미 뭐가 됐으므로 중도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밑에 565조 거기 그럼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왜요? 그래, 임대차 들어가기 전이잖아. 에? 임대차의 2차 해제가 아니니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이중 매매는 중도금 지급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일까요? 이전에 나타나는 문제일까? 부동산 이중 매매는 언제부터 논의할까? 중도금 지급 이전에도 이중 매매의 문제가 나타난다. 아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에 이중 매매의 문제가 나타난다. 어느 게 맞을까? 정답. 이후. 그 이유는 뭘까요?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근데 아직 을이 중도금 지급 전이야. 무슨 전? 근데 병이 와서 팔라고 그래. 그러면 욕은 먹겠지만 법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병한테 계약금 받아서 갑이 을한테 뭐 해버려요? 해약금 해제하면 끝난 거야. 왜? 해약금 해제 자유가 있잖아. 뭐 지급 전까지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팔고 병한테 팔아도 이중매매가 아니야. 병이 받아서 해약금이 끝난 거야. 이중매매는 언제 된다? 을이 뭘 줬는데 중도금 줬는데 갑이 누구한테 팔면 병한테 팔면 그때부터 무슨 문제? 이중매매 문제를 논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중매매 논의 시점은 언제다? 중도금 지급 전이 아니고 뭐다? 후. 자, 9번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기시고 10번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등기소에 뭐 할 것? 동행할 것을 매도인에게 촉구했죠. 이행 착수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다툼이 있었겠죠. 판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행 착수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이행 착수가 있으면 뭐가 안 되고 해약금 해제할 수가 없고 그것이 뭐가 아니면 이행 착수가 아니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다다다다 지나서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머릿속에 쫙 기억을 해버려 그냥. 이행 착수 전이면 뭐 할 수 있고 이행 착수가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겠지.
그런 절차를 했더니만 저쪽에서 기분 나쁘니까 뭐예요? 야, 계약 뭐 하자. 끝내버리겠다라고 해약금 해지하겠다고 덤볐겠지. 근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11번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 요물계약. 요물계약. 12번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법정 해제는 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자, 허가구역이 되면은 효력이 몇 번이라고 봐요?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은 1번. 1번이 뭐죠? 불확정 무효. 그러면 매매 효력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매매 효력이 없다 이야기예요. 무효, 불확정. 근데 확정 무효는 아니고 지금 유동적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떨어져야지? 허가 떨어지면 몇 번 돼요? 허가가 떨어지면 4번이 됐을 때 비로소 달라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달라는 효력이 있을 때 이때 쓰는 단어가 뭐야? 안 줬을 때 쓰는 단어가 채무 뭐다? 불이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고? 이지는 뭐가 필요하고요. 이불은 뭐가 필요 없다.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법정 뭐다? 해제. 그 다음 무슨 배상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뭐 되기 전까지 허가받기 전 요 상태에서 혹시 중도금 지급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적으로는 효력이 있겠지만 법정 효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무슨 단어 쓰면 안 된다? 이 단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떨거지들 뭐 이런 말 쓸 수가 없지. 이거 쓸 수가 없지. 이런 말 쓸 수가.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면 논리가 안 맞지. 근데 법정 해제할 수 없다는 맞히고 채무를 손배할 수 있다 없다 틀리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제 눈에는. 근데 뭐 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이유는 아니 불확정 무효할지라도 계약하면서 계약금 거는 계약하면서 계약금 다다다다 줬다 안 줬다? 다다다다다 줬을 거 아니에요. 뭐 받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또 허가 난 건 이행 착수일까 착수가 아닐까? 허가 난 건 그냥 관할 관청에서 허가 난 거지 이건 뭐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행 착수라는 것은 값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수가 아니니까 아직 중도금 지급 전이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무슨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뭐 전, 후 관계없이 해해거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약금 해제가 되면 무슨 문제가 없어요. 해약금 해제가 되면 이런 거 필요가 없지요. 계약은 소급적 소멸하는 건 맞죠? 근데 뭐는 아니다. 원상용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2번 해지할 수 있다. 허가 전, 후 해할 수 있다. 13번 해약금 해제로 인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귀책 사유를 문제 삼는 법정 해제는 그죠? 이행 착수 전이니까
원위치 시킬 필요도 없고 귀책세를 문제 삼는 거니까 손해배상 문제도 없죠. 근데 무슨 해제는?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자, 합의 해제는 어떻게 될까? 합의 해제는 뭐가 없다? 손이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4번 갑니다. 매수인이 14번 별표하시고요.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일부 지급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죠? 전부 다 줘야 되는 겁니다. 15번 가겠습니다. 경매로 인해서 권리하자가 있다. 그죠? 이때 경락인은 채무자 자력 의무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충할 수 있다 없다? 자, 밑에 보세요. 578조 1항 경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에 해당하는 경락인은 전 8조 규정에 의해서 1차적으로 매도인에게 해당하는 누구?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는 권리 하자 가지고 담보 책임 얘기하지 뭐는 아니다. 물건 하자는 아니죠. 이때 전한 경우에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자력이 없으면 2차적으로 경락인은 대금 배당 받은 채권자에서 대금 전부 일부만은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누구한테 가면 안 되고 그 2차가 여기서 뭐 1차, 2차를 거쳐야 돼요. 1차는 누구한테 가고 채무자한테 가고 2차는 채권자. 그래서 15번 지문은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16번 경매 절차가 뭐이다? 무효인 경우 권리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돼요. 4번일 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몇 번? 자, 볼게요. 4번일 때, 유효일 때 이런 단어도 나오는 거고요. 뭐야? 해제. 해지도 언제 나올까? 해지도. 4번일 때 나오는 단어죠. 어느 때? 매매 같은 경우는 반라는 효력이 있는데 끝나는 방법이 뭐고? 그래서 매매는 일시적 계약이라고 해요. 무슨 계약이요? 잔금 주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 근데 임대차는 어떻게 돼? 임대차는 무슨 지급이 계속돼야 돼요? 차임 지급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 되겠죠. 그러면 유효하다가 해제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이 제는 한자로 뭐예요? 이건 제거할 제자죠. 뭐 할 자요? 뭘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제할 때는 올라가서 매매를 X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X시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원래대로 돌려놔. 무슨 회복?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임대차 차임을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이익이 연체하게 되면 해제요, 해지야. 지는 뭐예요? 네, 멈출 짓자. 멈춰서 끝나는 거니까 언제부터? 그때부터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건 유효지.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못 받은 차임을 탁탁 털고 줘야 되지. 그게 무슨 의무다? 청산 의무로 간다 이야기예요. 무슨 의무? 그러면 해지는 전부 다 뭐를 전제로 쓰는 거예요? 4번을 전제로 쓴다는 얘기죠. 자, 명의신탁 했습니다. 명의신탁이 무효입니다. 뭐라고요?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이 뭐라고요?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 뭐일 때? 자, 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맞는 지문이요? 틀린 지문이요? 틀린 지문이다. 그 얘기예요. 해제시는 반드시 뭐다? 4번. 그러면 경매에서 담보 책임도 언제 쓰는 거예요? 담보 책임도. 담보 책임은 진짜 체불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다 뭐 했는데? 이행했는데 권리하지 않은 물건 따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경매 자체가 만약에 뭐라면 무슨 말 쓰면 안 된다. 담보 책임이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경매가 무효가 되면 다 원위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경락인은 등기, 말소, 의무는 누구한테 하고? 채무자. 채권자 배당 반환 의무는 경락인. 그러니까 말소 의무와 배당금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사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알고 산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일까요? 안 날로부터 1년일까요? 악인은 계약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뭐요?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볼게요.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특징. 알고 샀지요. 그죠? 그쵸? 해제, 선배 청구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정답은 맞다는 겁니다. 이 매수인은 뭐뭐 불문이다. 자, 조문 읽어봅시다. 576조. 색깔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하다?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행사. 이게 보통은 저당권 실행입니다. 경매가 됐다 이야기예요. 경매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뭐 할 수 없거나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뭐 한다면 일치요. 이런 소유자는 물권법에서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로 나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자요? 저당권 후 뭐다? 매매에서 소유권 그죠? 취득한 자 있죠. 무슨 자? 제3취득자. 자, 여기서 경매가 되면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러면 선악을 묻지 않고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일단 내 돈 돌려받아야 되겠지. 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전한 경우에 뭐뭐를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부상권 행사해야 될까 안 해야 되겠지. 출제, 대위 변제하게 되면 매도인에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죠. 세 번째, 전이한 경우에 뭐뭐 묻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면 그 배상을 뭐 할 수 있다. 그 3항에다가 별표란 얘기예요. 3항에다. 악의 매수인이 뭐까지 간다는 거. 네? 악의 매수인이 어디까지 간다? 예, 손해까지 가는 게 뭐다? 예? 무슨 권이다? 저당권이다. 그런 얘기야. 무슨 권 행사? 저당권 행사. 그래서 그게 요즘 핫하게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